몇 명 정도가 그 부검을 같이 해요? 시신을 한 무에. 시신을 부검할 때 이제 메인이 있고 네. 저를 도와주신 분이 한 분 또 계시고요. 네. 사진을 찍는 분이 계시고 네. 또 이제 이런 모든 거를 준비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준비라면 어떤 뭐 시신도 옮겨주시고 장비도 소독해주시고 이런 분들 직접적으로 부검대 안에 들어온 분은 최소 4명은 있어야 돼요. 내부. 우리가 뭐 흔히 드라마 같은 데서 본 수술방을 연상하면 되나요? 그렇죠. 저희 부검대는 이제 그 수술대랑은 조금 달라요. 또 이제 부검대라고 따로 팝니다. 아, 그래요? 저희도 살 수 있어요? 주문 제작 아닌가요? 한 3천만 원 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되게 맞아. 특수한 그렇겠네. 좀 달라요. 근데 그게 뭐 다른 거예요, 대가? 그게 네, 왜냐하면 저희는 물을 쓸 수가 있거든요. 물 왜냐면 닦고 그렇지. 이제 우리 시신 같은 거 잘 그거 보신 적 없을 텐데 먼저 외표를 검사한 다음에 닦아내기도 하고요. 네. 뭐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구더기 같은 것도 많아요. 아, 가끔 그렇겠죠. 이렇게. 그래서 신입이 들어왔다가 막 하고 막 나가고 막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막 이러면 그분은 하지 말아야죠. 적성에 안 맞는 거죠. 드라마네.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 드라마네. 애초에 나가야죠. 드라마. 애초에 되게 시작을 말았어. 냉정하시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려?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해서 1시간 이내에 할 때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어려운 게 있어요. 의료사고 같은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맞아. 또 추락이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예. 손상이 많고요. 아, 그렇겠네. 훼손된 시신 이런 게 어렵죠. 선생님. 또 만약에 살인인데 정말 살인은 또 상처 하나하나를 다 손상 하나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상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 없다. 아, 근데 아니 순서 궁금해요. 부검하면 딱 처음에 이제 뭐 하는지. 어떻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형사님이랑 이거를 이제 저희한테 의뢰하신 분은 공식적으로 경찰분이시니까 네네. 형사님이랑 인터뷰를 하게 되고 초동 수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사진도 보게 되고 현장은 어땠는지. 네, 현장이 어떤지 이런 걸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외표를 검사하고 사진을 다 찍습니다. 사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부검이라고 하면 이제 칼을 이제 메스를 갖고 내부 해부라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가슴과 배입니다. 가슴과 배. 가슴과 배를 해서 그 다음에 뇌를 해요. 근데 왜 뇌를 먼저 안 하냐면 네. 심장에 있는 피를 먼저 추출을 해야지 뇌에서 피가 빠지면서 뇌가 더 잘 보여요. 빠지고 나서 보는 거구나. 그 다음에 목을 합니다. 목은 가장 왜냐면 근육을 하나하나 이렇게 봐요? 절개하면서 보니까 혹시나 이렇게 누가 꾹 눌렀으면 그게 사망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꾹 그럼 누른 자국 티가 나죠. 선명하게 나 있어요? 손가락 자국처럼 멍이 들어 있어요. 그냥 들어가 있어요? 아예? 그럼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뭔 손인지 줄인지 끈인지를 다 알 수 있게끔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밖에서 봐도 알겠을 수 있지만 안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의 첫 부검이 좀 궁금해요. 좀 덤덤하게 하셨는지. 궁금해. 첫 부검이 에이즈 환자셨는데. 아 진짜요? 제가 이제 진짜요? 1990년대에는 에이즈가 굉장히 공포의 맞아요. 질병이었어요. 공포의 질병이었죠. 무서웠어. 걸리면 죽고 감염에 대한 막 위험성 막 이런 거 공포.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생활할 수 있게 약이 진짜. 개발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약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에이즈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유명하신 감염내과 교수님이 환자 치료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진짜? 이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모든 거를 병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해달라고 요청해 왔고 제가 이제 부검을 맡게 됐죠. 첫 부검으로요? 첫 부검. 네. 겁나 섞였어요. 피 같은 거 혹시 닿으면 그때만 해도 피 닿으면 걸린다 그럴 때잖아. 근데 지식이 많지가 않았어. 그때 무슨 뭐 키스하면은 에이즈 옵니다. 같이 밥 먹으면 옵는다고. 그래, 그랬었어요. 여러 가지 예전에. 괴담이 많았어요. 맞아 많았어. 근데 이게 이제 냉장 보관, 시신을 냉장 보관하잖아요. 네.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사실 감염력이 없어. 3, 4일만 지나도. 아, 걔는 또 네, 힘을 근데 잃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원적. 그렇죠. 이제 원래 기사님이 들어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안 들어오시는 거야. 에이즈 환자라고. 에이즈 근데 환자니까. 그때는 그때 모두 다 이해했어. 왜냐하면 그때 에이즈 환자를 맹장 수술한다고 그랬을 때 그 안 들어오겠다고 한 분을 교수님이 이해한다. 그래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서 그때 그렇게 수술했던 때거든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검을 제가 안전해요. 사실은 안전해요. 이렇게 예, 그렇던데. 근데도 혹시나 이제 무서우니까. 그쵸, 그쵸. 그때 이제 그 제 동료 친구가 네. 이제 저랑 같은 연차에 친구가 이제 도와주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둘이서 부검을 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 친구가 이제 막 도와주다가
갈비뼈에 찔린 거예요. 손. 아, 진짜로요? 갈비뼈에. 돌아가신 분이죠. 네.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흔해요? 사실? 흔한 그럴 수 흔해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또 하필 에이즈 환자였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마침 그때 결혼한 지가 한 달? 아이고.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가 끝까지 남아서 도와줬어요. 너 혼자 못한다. 진짜 대범했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에이즈 장난 아니에요. 바로 그냥 주저앉았을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근데 그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병리학자로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진짜.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 근데 얘기했어.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나 유성호 도와주다가 에이즈 틀렸다 막 이러면 아내가 일로 와 막 하면서 호하고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내가 저리 가 막 이래. 그러니까 장난이었겠지만 다음날 와서 그 친구가 개그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약간 작은 영화 같지 않아요? 그래, 맞아. 너 나가. 나 혼자 할게. 아니야, 성호야, 너 이거 절대 혼자 못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킬게. 아니 그렇게까지 감동적인 대사 안 하고 그냥 남자끼리는 알잖아요. 눈빛으로 네. 나가 그랬더니 야 괜찮아. 근데 눈물은 그런 거라면서 괜찮아. 눈물인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야. 알잖아요 남자끼리. 남자끼리 아니지. 자존심.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멋있다,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예.